요즘엔 모두가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에게 앱을 만들려고 하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죠. 잘 작동하고 팬시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이 작업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닌 더 나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대세입니다. 작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인데요. 하네스는 강아지나 개나 말에게 거는 목줄이죠. 작업에 대한 프레임, 운영 구조, 스캐폴딩을 목줄처럼 걸어주는 겁니다. 엔트로픽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클로드가 앱을 스스로 구축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실험입니다. 만드는 역할과 이 앱을 평가하는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 실험이었죠. 그랬더니 성능이 체감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앱을 만드는데 단일의 에이전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평가 3개의 에이전트로 만들어 놨던 거죠. 단일 AI 에이전트는 작업이 길어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컨텍스트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컨텍스트 앵셔티입니다. 컨텍스트에 바로 질려버리는 그런 AI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누적될수록 이 AI는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 짓눌려서 목표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것 같다 하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끝내버리기도 했죠. 바로 조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볼 때도 초반만 보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엔트로픽에서 컨텍스트를 주기적으로 리셋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핵심 상태만 남기고 다른 컨텍스트들은 초기화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과대평가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에이전트의 설계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생성자와 이 결과물을 평가하는 평가자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GAN에서 영감을 받은 다중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터는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코딩을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밸류에이터, 평가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평가하고 생성을 하고 평가하고의 피드백을 계속 반복을 하였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완료되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는 구조였죠. 그래서 진짜 AI 시스템 디자인을 구축하였던 겁니다. 이건 바로 시스템 설계의 영역입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프론트엔드 디자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죠. 이거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디자인 퀄리티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 그리고 크래프트, 완성도, 이 디자인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펑셔널리티,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그 AI 특유의 뻔한 패턴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을 하였죠. 그래서 플레이라이트 MCP로 실제 라이브 페이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이고 디자인이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단순했던 갤러리의 랜딩 페이지가 3D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 삼아 풀스택으로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3개의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먼저 플래너, 계획을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가 전해주는 짧은 프롬프트를 사양서로 번역합니다. 막연한 프롬프트의 요구를 실행 가능한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 생성자입니다. 실제 코딩을 담당하죠. 하지만 코딩도 스프린트 방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능 단위로 쪼개는 거죠. 세 번째는 이밸루에이터, 평가자입니다. 코딩의 UI 테스트, API 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통해 확실한 성능이 나온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들을 컨트랙합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완료 기준을 미리 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완료, 여기까지 해야 기능이 완성. 완료를 흐리게 이해하는 AI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 기준이 훨씬 또렷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완료이다. 여기까지 하지 않고는 완료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들이 더 조직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좋아지면 하네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클로드 소넷으로 할 때에 대비해서 오퍼스 4.6으로 했을 때 훨씬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퍼스는 장시간으로 안정적 컨텍스트를 유지합니다. 스스로 디버깅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컨텍스트를 리셋하고 스프린트 구조를 짜는 것을 이로 인해 하네스에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좋아지면 하네스가 심플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2시간 이상 중단 없이 코딩을 했고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훨씬 주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네스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결국에는 에이전트의 구조를 잘 짰을 때 이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톨로지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였고 지능의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하네스를 배우고 온톨로지를 배워서 AI를 좀 더 네이티브하게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